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디스코드 JS 버전 13에서 슬래시 커맨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슬래시 커맨드를 여러 파일로 분리해서 조금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이 핑퐁 같은 봇들, 가장 기초적인 봇을 만들어 봤고요. 만든 봇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터미널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다큐멘트의 탭이라는 곳에 github.com에 디스코드 JS라는 곳을 만들고 슬래시 커맨드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서 코드라고 치고 점을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열리게 되고요. 여기에서 터미널을 열어주시고 노드 index.js나 아니면은 노드문을 사용해서 index.js를 저장하면은 자동으로 새로 고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start dev를 이용해서 npm run start dev를 입력해서 서버를 켤 수도 있습니다. 디스코드에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슬래시를 입력하면 야하고 방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웹블러라고 제가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있는 index.js에 이런 식으로 야라고 하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봇을 만들었었고요. 이 슬래시 커맨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 deploy command.js에서 명령어를 등록하는 방법까지 여기에서 node deploy command.js를 통해서 명령어를 등록하는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 파일로 이 명령어들을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먼저 여기까지는 다 한 것 같아요. 쭉 넘어가보면 커맨드에 대답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if else를 통해서 대답하는 방법을 개발해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버 정보 커맨드라고 나오는데 이거 한번 따라해 볼게요. interaction.guild.name을 입력하면 이 서버의 이름이 나온다고 하고요. VS 코드로 돌아와서 index.js에 else if 커맨드 네임이 서버라고 하면은 await의 interaction에 reply 한 다음에 interaction의 guild.name 하면은 서버 이름 나오고, 이거를 좀 더 꾸며 볼게요. 서버 이름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해서 토탈 멤버, 지금 서버에 들어있는 인원수를 볼 수 있어요. 이걸 긁어서 서버 인원 한 다음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란 걸 등록했으니까 이쪽에 슬래시 커맨드를 등록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서버라고 입력하고 서버 정보를 봅니다 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node deploy command.js를 해서 커맨드 등록 완료라고 뜨면은 이쪽에서 슬래시를 입력하면 서버라고 뜰 거고, 이때 서버를 켜줘야 돼요. 서버를 켜는 거는 아까 사용했던 npm run start의 dev 라고 입력해 주시면은 ready라고 뜨고, 이렇게 엔터를 치면 서버 이름은 테스트, 서버 인원은 2인데 이쪽 공백이 있으니까 index.js에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알아서 새로 고침이 될 거예요. 다시 보면은 서버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서버 정보를 출력하는 명령어랑 유저 정보를 출력하는 명령어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긁어서 등록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else if 유저면은 유저라고 할게요. 아이고, 커맨드 네임이 유저면 유저 태그,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 슬래시 n이 여기도 먹히는구나. 그러면은 서버 인원을 이쪽으로 빼고 슬래시 n 이렇게 등록을 하고, 인터랙션의 유저의 태그는 유저 태그가 나오고, 인터랙션의 유저.id를 이렇게 코딩하면은 유저 id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장을 시키고 여기서 유저도 등록을 해줘야 돼요. 유저 정보를 봅니다. 지금 켜놓은 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노드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고침이 계속 되는데, 이 명령어는 수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등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터미널을 하나 새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node deploy 이렇게 입력을 하면 커맨드가 등록이 되고 기존 서버는 켜 있어요. 그래서 디스코드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유저란 게 생겼을 거고, 이렇게 치면 유저 태그는 얼수의 3900번, 유저 아이디는 이거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서버 정보랑 유저 정보를 등록을 해봤고요. 자, 여기서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뭐냐면
이쪽 index.js를 보면은 우리가 명령어를 하나 등록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else if를 통해 가지고 커맨드 네임을 등록하는 단점이 생겨요. 이게 지금 당장 명령어 4개만 보면은 단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수십 개가 되면은 이쪽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단점이 생기게 돼요. 그 한 파일로 관리하는 거에 문제가 없다면 사용해도 되지만, 진짜 명령어가 수십 개가 되고 만약에 수백 개가 된다, 이럴 때는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파일로 분리를 할 건데요. 여기에도 if하고 if else를 이용하면 생기는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데요. 너무 길어진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코드가 스파게티 코드가 된다. 스파게티처럼 이렇게 꼬인다는 거를 비유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스가 성장함에 따라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버그를 고치기 어려워진다. 조직화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좋은 사례가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여러 가지 파일로 나눠 볼 거예요. 먼저 커맨드 핸들링이라고 나오는데, 커맨드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 디스코드.js REST랑 디스코드의 API 타입스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이쪽에 보면은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간단한 슬래시 커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미리 설치를 해뒀고요. 쭉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서 파일을 분리하는 방법이 나오게 돼요. 커맨드즈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고요.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커맨드즈라고 입력할게요. 그리고 ping.js라고 만들래요. 이쪽 사이트는 뭔가 예시를 들 때 핑퐁을 예시를 드는데, 일단 이거 한번 따라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이거 붙여 넣으면은 우리가 deploy command.js에서 사용했던 슬래시 커맨드 빌더를 파일로 분리해 온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랙션의 reply, 퐁이라고 하는 거를 이미 index.js에서 if else 문으로 이렇게 우리는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파일 하나로 빼가지고 이 파일 하나가 명령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코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수정할 거는 먼저 야라고 하면은, 이걸 굳이 복사할 필요는 없는데, 야라고 하면은 호라고 대답합니다. 한 다음에 여기다가 실제로 보시 대답할 말 호라고 해준 다음에 이 ping.js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 나올 것 같은데, 쭉 내려가서 커맨드 파일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이 파일 시스템, Node.js의 파일 시스템을 설치하라고 하고요. 설치가 이미 되어 있을 거예요. Node.js를 세팅하면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요. const fs는 require fs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const의 client collection intent를 discord.js에서 가져오라고 해요. 클라이언트하고 intent는 이미 여기 있으니까 이 컬렉션 하나 가져와 볼게요. 그런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커맨드는 new collection 이렇게 선언해 주라고 합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위에서 new client라는 걸 통해 가지고 새로 객체를 생성한 거고요. 이 클라이언트에 있는 커맨드즈를 새로운 컬렉션 객체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은 const의 커맨드 파일즈는 파일 시스템에서 이 커맨드즈라는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읽어서 필터를 해요. 그 중에서 이 파일의 끝이 자바스크립트 파일 .js로 끝나는 파일들을 읽는다라는 거고요. 그 파일들을 전부 다 읽어서 이쪽 변수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싹 읽어가지고 이 라인에 붙여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포루프를 돌아가지고 커맨드 파일에서 파일을 한 개씩 꺼내 와가지고 이쪽 커맨드지에 넣어주래요. 그러니까 이 파일을 만들었으면은 이 파일에 있는 이 내용을 여기다가 넣는 거죠. 포루프 반복문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주석은 지워주고, 그렇게 하면은 모든 파일에서 파일을 하나씩 가져와서 읽어준 다음에 이 커맨드에 있는 데이터의 네임을 넣고, 그리고 커맨드 그 자체를 세팅을 하는 거예요.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쪽 데이터 긁어가지고 넣고, 그리고 이 자체도 이렇게 넣어주는 함수예요. 클라이언트의 커맨드즈는 이 위에 컬렉션이란 걸로 세팅을 했고요. 이 컬렉션 안에 이 이름하고 그 이름이 뭘 하는지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Use the same approach.
그 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하래요. 이 deploy commands.js 파일도 똑같이 접근을 하라는 거고, 보면 deploy commands도 수정을 해볼게요. 이 commands 파일을 비우고 일단 주석을 쳐놓고 require fs를 추가하고 이쪽에 이렇게 추가를 한 다음에 const command 파일, 아까 index.js를 추가했던 것처럼 파일들을 읽어라 라는 코드를 추가해요. 추가한 다음에 똑같이 반복문에 두면서 가져오는데, 이 커맨드까지는 똑같은데 아래 이 커맨드지에 푸시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요. 근데 커맨드지가 아래에 있으니까 이거를 좀 위로 올려줄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커맨드지가 생기고 커맨드지에 푸시를 할 수 있게 돼요. Dynamically executing command, 커맨드를 동적으로 실행한다 라는 거고요.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고요. 이 클라이언트에 오는 index.js라는 파일에 들어있어요. 일단 긁고 붙여넣은 다음에 한번 뭐 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이쪽에 if else문은 다 지워주고요. 이쪽 쭉 붙여넣으면은 인터랙션의 커맨드 네임을 가져와서 이쪽에 커맨드에 넣어준대요. 보면 인터랙션은 클라이언트 온에 인터랙션이라는 걸로 가져오게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커맨드 네임을 불러와서 커맨드에 넣어주는 그런 로직이에요. 그래서 커맨드가 없으면은 하지 마라, 아무것도 실행하지 말라고요. 트라이를 해가지고 에러도 잡아주는데, 먼저 실행해서 이 커맨드의 execute가 에러가 발생하면 아랫게 실행이 되고, 에러가 발생이 안 되면 이 위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코드는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완성된 걸로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먼저 여기 있는 핑부터 명령어를 등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deploy commands를 가지고 명령어를 등록해 볼게요. 명령어를 등록하면 기존 명령어가 다 삭제가 되고, 이쪽 아까 핑에 있는 이 야만 등록이 될 거예요. 실행을 해보면 커맨드 등록 완료라고 뜨고, 그 다음에 디스코드에 들어가면은 야만 남았네요. 야 하면 호라고 대답한대요. 이렇게 잘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동적으로 가져와서 읽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새로운 명령어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이쪽 커맨드즈에 새로운 파일을 하나 추가하고요. 서버라고 했고요. 아까 서버 정보 출력했던 거 핑에 있는 걸 전부 다 긁어서 붙여 넣기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붙여 넣은 다음에 여기에 서버라고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은 서버 정보를 봅니다. 한 다음에 아까 서버 정보를 보는 코드가 있었어요. 쭉 내려가면은 서버 정보 보는 거 쭉 긁어가지고, 일단 뭐 영어로 뜨는 걸로 보죠. 이렇게 저장을 하고 서버 정보를 봅니다. deploy commands를 한번 실행하면 명령어가 등록이 될 거예요. 명령어가 등록이 됐으면 서버가 될 거고, 이걸 치면은 이런 식으로 서버 이름은 테스트고 총 인원은 2명이다. 우리가 명령어를 하나 추가시키려면은 index.js에 아까처럼 if else를 통해서 이쪽에 계속 추가시켜주는 게 아니라 파일 하나하나로 관리를 해줄 수 있어요. index.js 하나로 관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관리하는 게 훨씬 편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나눠 본 거고요. 이렇게 파일을 나눴으니까 이번에 유저까지만 한번 나눠 볼게요. user.js 서버에 있는 걸 싹 긁어서 이렇게 붙여넣기만 하면 앞으로 그 명령어를 만드는 게 엄청 편해져요. 이쪽에 유저라고 입력을 하고, 여기에 디스코드에서 보일 말 서버 정보를 봅니다. 호라고 대답합니다. 이 설명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유저 정보를 봅니다. 유저 정보를 보는 거는 이쪽에서 알려줬었죠. 지워져서 붙여넣기 하면은 유저의 태그랑 유저의 아이디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명령어를 등록했으면은 노드의 deploy commands.js를 통해서 명령어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디스코드 봇에 들어가서 이렇게 유저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게 자동으로 갱신이 되려면은 이쪽 노드몬을 켜야 되는데, 노드몬이 켜지지 않은 분들은 컨트롤 C로 꺼주신 다음에 다시 켜주시면 돼요. 노드몬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노드 index.js로 켜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저를 엔터를 치면 이렇게 유저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슬래시 커맨드에 여러 가지 추가 기능들, 뭐 버튼이라든가 그리고 옵션이라든가 추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봇 개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